네, 안녕하세요. 미도빠입니다. 오늘은 분당에 있는 딱 30년 된 아파트, 흔히 구측이라고 하는 아파트 현장인데요. 오늘 스타트하는 현장이라서 어떤 현장 분위기 있는지 좀 체크 좀 해드리고 전반적으로 브리핑 한번 하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네. 일단은 철거 1일차거든요. 철거를 할 때 디테일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놓고 들어가야 요거는 철거하고 요거는 말고 요런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주 깔끔하게 컨설팅을 하면서 깔끔하게 아낄 건 아끼고 투자할 때는 이렇게 딱 투자하게끔 제가 세팅을 좀 해놨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철거 위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현관은 지금 덧방이 돼 있어가지고 아래쪽에는 한번 걷어낼 거고요. 그리고 이거 체리 색깔 나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싹 다 걷어낼 생각입니다. 좀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화장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벽 요거는 올리고요, 천장으로. 그리고 이탈되는 거를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한 면 자체는 그냥 철거하는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바닥도 기본적으로 드러낸 다음에 액방까지만 해놓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방수는 별도로 팀이 지금 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이런 거 싹 다 걷어내고 젠다이까지 올릴 예정입니다. 참고로 젠다이는 철거설비팀에서도 할 수 있는데 타일팀에서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오늘은 자재만 좀 올려가지고 놓고 빠지시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컨디션을 한번 보세요. 딱 30년 된 아파트니까요. 이쪽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벽박이장이라고도 불리는 벽이 아주 이렇게 붙어있는 장이 있는데 여기가 보면 인방이 목공으로 돼 있어서 털 수 있는데 요거 털지 않고 그대로 요것만 왁구만 떼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요거를 리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리폼하게 되면은 칠리폼을 좀 추천드려요. 요런 게 필름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.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비들 쫙 깔아놓으셨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거는 한쪽에다가 몰아가지고 장비를 해놓으시는 게 분실 위험도 없고 팀들이 깔끔하니까요.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. 이제 여기가 46평형이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확장 굳이 하지 않고,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한데 공용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 조금 좁고 좀 집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좀 됐는데 베란다도 좀 넓고 괜찮습니다. 전체적으로. 그래서 베란다는 확장 안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베란다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한번 덧방을 한 현장이거든요. 그런 건 어디에서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냐면은 이런 데 손 넣어가지고 보면 좀 체크가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일자로 길게 쭉 지금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이 빠지는 쪽이 이제 저쪽, 지금 화면에서는 아마 오른쪽일 겁니다. 저쪽에서 쭉 빠질 수 있도록 단올림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단올림 여기 이제 여기랑 여기 평탄화 해가지고 거실이랑 베란다 쪽은 많이들 평탄화 하시는데,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라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굳이 그렇지 않다면은 물 청소할 때 저쪽에서 저쪽 끝까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, 만약에 여기다가 화분 같은 것도 넣고 평소에 물 좀 쓰겠다, 물을 흘리는 것도 좀 괜찮다, 그러시면은 여기를 단올림을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단올림 하면은 저기에서 물을 써거나 버릴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우리 못난이 1, 2, 3, 4, 5, 6 6형제인데 이 친구들을 제가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가구로 좀 풀어볼까 하는데,
요거를 막기 위해서, 없애기 위해서 뭐 보내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공을 빼가지고 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하던,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뭐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몇십 년 된 건 아니지만, 여기 벽을 빼고 반매립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푸시로 눌러가지고 열면 이 안에 이 못생긴 것들이 이제 집어넣는 형태로 하기도 했는데, 요번에는 아주 심플하게 좀 가려보려고 합니다. 가구로. 그리고 밑작업을 기본적으로 들어간 도배로 마감을 하고요.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는 주방 쪽. 평수가 크다 보니까 이 구조는 별로 안 이쁜데 전체적으로 이 폭이 넓어요. 그래서 30평이었다면 아마 이 폭이 좀 좁았을 겁니다. 이게 3m 미만으로 딱 끊어졌을 텐데, 여기는 3m가 조금 넘어가는 이 폭이 나오거든요. 다이닝 쪽이.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, 제가 어제 와가지고 고객님이랑 한번 체크를 했는데, 이 옆에다가 이렇게 홈바를 설치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홈바를 그대로 설치할 거냐 아니면 가벽을 하나 칠 거냐, 이제 그거를 논의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, 참고로 가벽 치는 방식이 좀 괜찮긴 합니다. 여기에다가 버튼 류라든지 이런 걸 좀 넣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지저분한 게 좀 가려지니까요.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최소화, 최적화, 이걸 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, 저는 오뚜기 구조라고 그냥 제가 명명하는데, 오뚜기처럼 생겨가지고 주방이 오뚜기 구조일 경우에는 내부가 좀 매우 협소해요. 다행히 여기는 넓어서 다행인데, 구조 변경을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거실이랑 주방 쪽을 이렇게 치원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, 좀 부담스럽잖아요, 전체적으로. 그럴 때는 아예 여기가 오뚜기 구조니까 안 보이는 시야가 나오지 않습니까?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차라리 여기를 와구와구 집어넣어가지고 요리만 따다닥 끝내놓고 한 발짝 걸어나가면 다이닝 존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가족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시원한 좀 느낌이 나도록 여기에 지금 막 모든 걸 잘 늘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쪽 베란다도 한번 보시면, 뒷베란다. 이제 전형적인 구조인데, 들어오셔가지고 왼편을 보시면은 세탁기 들어가는 자리. 다행히 여기는 이 폭이 넓어가지고 단열도 괜찮고 어떤 제품을 집어넣어도 괜찮은데, 여기가 굉장히 좁은 집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애매하죠. 그리고 단올림을 조금 해가지고 지금 용량이 커진 세탁 건조기를 여기다 이제 놓기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. 아주 전형적인 그 곰팡이가 껴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샤시 교체하고 뒷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지금 단열을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관리를 좀 잘 하시고, 그리고 특히 이제 우수관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런 곰팡이 조금 더 취약하고요. 당연히 이렇게 알루미늄 예전 샤시 들어간 데는 이 습이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 물이 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니까, 근데 이런 건 관리를 하면 괜찮습니다. 30년 됐지만 이 정도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거고요. 그리고 나가서 안방은 지금 조명 계획을 라인 조명을 지금 넣을 생각이에요. 그리고 커튼 조명 이렇게 2개만 세팅을 딱 하고 끝을 내볼 생각인데, 이 현장에서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아마 제품이 있을 겁니다.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,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, 조명도 심플하고,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도 좀 지저분해지지 않게 좀 세팅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을 안 하시고 기성 제품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는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. 그리고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은 벽 자체가 푹 이렇게 빠져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기성 제품으로 천장을 띄워가지고 천장 공간을 보이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 안에 여기가 파우더 존 개념이죠.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은 좀 제거를 하고요.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거를 하고, 요걸 리폼하겠다가 하셨을 때는 필름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고, 그리고 요 몰딩
갈매기 몰딩이 이렇게, 요게 이제 흔적인데 얘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낸 거거든요. 그래서 얘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 뚫려서 얘도 같이 그냥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, 예.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, 여기는 이거 일단 오늘 철거를 할 거고요. 보통 샤시는 샤시 들어올 때 이제 팀에서 폐기물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데, 오늘은 여기를 좀 먼저 철거를 좀 하고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목공에서 이제 좀 빼달라고 좀 요청을 할 거고, 아래쪽에는 조적으로 들어갈 거고요. 가능하면 조적으로 다 올리고 싶은데 힘을 좀 못 받는 게 또 있고, 그래서 일단은 조적을, 그리고 한 번에 너무 이렇게 올리잖아요. 그럼 이게 힘을 못 받아요. 그래서 하루만 쌓고 그 다음날 이렇게 쌓고 뭐 이틀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렇게 되면은 자꾸 공정이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만 좀 쌓고 여기는 목공으로, 그래서 좀 짱짱하게 만들어 가지고 타일로 들어가고 문 사이즈 좀 키울 생각입니다.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는 환풍기가 좀 정상적으로 위에 좀 달렸잖아요.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. 조명, 네, 열어보면은 조명 라인이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조명 위로 빼고, 그리고 이제 비대,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, 네,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전화기 라인도 있더라고요. 여기는 좀 특이한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이렇게 X 표시 해놓고, 그리고 방우형 콘센트 이쪽에다 놓고, 그리고 여기에다가 상시 이렇게 넣을 예정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좀 누래져서 오래됐고 그랬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천장도 지금 도배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손상이 있어요. 썩어져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최신형 SFC로 교체 예정입니다. 자, 특별한 구조는 아니지만 30년 된 아파트의 어떤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셨을 거예요. 목공 비율을 좀 줄이는 게 공사 비용을 좀 낮추는 방법인데, 그럴 경우에 좀 아쉬운 게 벽 컨디션에 따라서 도배가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도배 같은 경우에는 팀에게 퍼티 요청을 하신다거나, 그리고 이제 이런 코너 들어갈 때 좀 동글동글 하지 않습니까? 코너 각대 돼가지고 엣지감 이렇게 딱 살려달라고 해서 퍼티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천장 처짐이 좀 있긴 한데, 그런 거는 만약에 천장 처짐이 너무 눈에 보인다 그랬을 때는 목수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달라고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은 위에를 고정을 해가지고 일부 뚫어가지고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활도를 좀 맞춰드리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 캡 같은 경우도 좀 교체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안 이쁜데 어쩔 수 없고 요 주변 캡을 좀 교체하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일차 첫날이고요. 이제는 하루하루 내용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30년 된 아파트 최적화된 이제 공사 금액과 디자인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께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